자, 안녕하세요. 자, 503페이지에 이제 피합병법인의 주주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합병법인이 있는 거고, 피합병법인이 있는 거고, 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있는 거예요. 그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다. 요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결국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통해서 배분하는 어떤 합병 대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의제배당 금액은 합병 대가에서 이 주주가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소유한 취득원가가 있겠죠. 그래서 세무상 장부가액 요걸 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합병 대가는 내가 가진 주식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합병법인의 주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주식 수하고 합병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주식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합병 비율이 1대1이면 모르겠지만 이해하시겠죠?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합병 대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주식, 하나는 교부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주식으로 받고 하나는 교부금으로 받더라. 근데 보통 주식은 1대1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주식은 한 주 주고 두 주 받아오던지 한 주 주고 1.2주 한 주 주고 0.5주 이런데요. 교부금은 한 주당 얼마씩 지급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가 1대1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합병 대가에서 세무상 취득원가를 빼기 때문에 이 취득원가는 자료가 대부분 제시가 돼 있어요. 이제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비적격일 때랑 적격일 때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 비적격일 때는 기본적으로 합병 대가로 받은 저 주식도 시가고 이해하셨죠? 교부금도 시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금 얘기할 건데 합병 대가로 받는 게 주식도 받을 것이고 교부금, 현금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적격이면 주식이 시가. 그냥 당연히 교부금은 교부금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적격일 때, 적격. 적격일 때는 이 주식의 가액은 원칙이 기존 장부가가 돼요. 주식의 가액은 기존의 장부가. 왜냐하면 차익을 인식하지 않는 거죠. 의제배당도 과세 이연시키는 거니까 장부가액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적격 합병일 때는 현금을 일부만 받는다면 그 교부금만 과세가 됩니다. 교부금만. 왜냐면 이건 실현된 손익으로 봐서 현금을 수령하는 금액만큼을 과세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소멸되는 주식의 장부가가 500원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 받게 되는 주식과 현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주식의 시가가 예를 들어서 200원이에요. 그리고 현금이 200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기존에 500원에 샀는데 토탈이 400원 받는 거잖아요. 그럼 과세될 게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그렇잖아. 근데 적격합병이 되면 오히려 지금 여기 공식에다 넣어버리면 여기 빼지는 합병 취득 원가는 500원으로 빠지는데 여기 대가로 받은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장부가액 500원 넣고 교부금은 200원 넣어버리면 번 것도 없는데 과세되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지금 쓰레기 주식을 받은 거죠.
돈도 안 되는 주식을 받았는데 공식에다 갖다 밀어넣으면 무조건 과세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외가 있는 거야, 예외가. 예외는 이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와 교부금 이걸 합친 게 될 수도 있고, 이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이 언제냐, 언제 시가를 보겠느냐. 이해하셨어요? 그건 언제 시가를 보겠어요? 만약에, 물론 공식으로 해도 되지만 상황을 전제하시는 게 좋아. 만약에 시가가 뭐보다 낮다라면, 장부가액보다 낮다라면, 그래서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크다. 좀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크다. 그러면 쓰레기 주식을 받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만큼 과세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적격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전체 대가로 받은 거 있잖아요. 대가로 받은 것 중에 주식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 503페이지 같이 가보시면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나와 있고,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입니다. 주주가 법인이라면 법인세, 주주가 개인이라면 소득세를 구성할 거고, 지난번에 우리 봤듯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합병 대가에서 소멸을 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빼는 거고, 이때 합병 대가에는 주식가액 그리고 교부금까지 들어가는 거죠.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를 합병법인이 대신 납부했다 해서 여기 주주의 의제배당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법인세 대가는. 자, 아래 세부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문단을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란색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합병 교부 주식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세 이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즉 적격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교부 주식 가액은 종전 주식의 장부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종전 주식의 장부 가액으로 평가한다. 가로 안에를 보겠습니다. 다만 합병 교부금을 받은 경우에 둘 중 적은 거죠. 결국 시가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즉 시가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건 교부금을 제외한 주식만 놓고 볼 때 둘 중 적은 것으로 평가한다 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 입장에서 과세 이연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법인 주식으로 형식적인 종목 교체에 불과하므로 현금화된 것은 아니니까 종전 투자 주식 했던 그 주식의 미실현 수익을 합병 시점에 과세하지 않기 위해, 즉 내가 옛날에 카카오 주식 가지고 있다 다음 주식을 받았으니까 미실현 손익이 있지만 새로운 주식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아직은 현금화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미실현 수익을 합병 시점에 과세하지 않기 위해서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신에 나중에 처분할 땐 처분 이익이 많이 생기겠죠. 종전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자, 조금만 더 읽어봅니다. 그래서 과세 이연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을 알 수 있고, 다만 합병 교부 주식가액을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더라도 합병 대가 중 일부를 합병 교부금, 현금이죠.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합병 시점에 실현된 수익으로 의제 배당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 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표로 만든 거고요. 자, 의제 배당 금액 표 아래 보면 두 번째, 자, 별표 치시고, 그러면 새로 내가 카카오 주식을 버리고 다음 주식을 그 당시에 받았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 원칙적으로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적격합병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비적격합병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제배당 금액이 추가로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의제배당 금액은 결국은 새로 받은 주식의 시가와 일치하겠죠. 그래서 거기 의제배당 금액을 더하시고, 불공정 자본거래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합병거래가 있는데 합병법인의 주주가 손해를 보거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손해를 봄으로 인해서 그 자본 이득이 다른 상대방 법인의 주주에게 이전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더해야 되는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받은 이익은 손해를 본 법인이에요. 이익을 본 법인이 돼요. 이익을 본 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합병 대가라는 게 결국 의제 배당 금액이 뭐를 포함한 금액이에요? 합병 교부금까지 포함한 금액이 의제 배당 금액이잖아요. 우린 지금 주식만 계산해야 되니까 두 번째 있었던 위에 의제 배당 금액을 더했다라면 거기엔 현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뭐를 빼시는 게 맞겠어요. 거기 합병 분할 교부금. 교부금 다시 빼야지 순수 장부가액으로 들어오겠죠. 이게 법에 있는 공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예제 8-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예제 8-2번을 보면 존속은 소멸을 X1년 1월 1일에 흡수합병하는데 예제 자료는 그 자료는 예제 8-1과 다음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제 8-1을 가보면 비적격 합병일 때 그리고 적격 합병일 때 그 새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적격 합병일 때는 3,500원이고 적격 합병일 때는 3,625원으로 가정했었어요. 가정하고 주식의 시가입니다. 이것이. 자, 그리고 첫 번째 자료를 보니까 주 소멸 피합병법인이죠. 피합병법인의 유일한 주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신투자는 소멸의 주식을 2,6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취득 원가가 2,600원이라는 얘기죠. 자, 물은 보겠습니다. 합병 당시 과세 이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른 말로 하면 비적격 합병인 경우와 충족한 경우, 즉 적격 합병 경우를 나누어서 가정해서 다음 금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의제 배당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의제 배당 금액. 어렵지 않죠? 비적격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3,500원 시가로 계산을 하고 취득 원가가 2,600원이었나요? 900원이 의제 배당 금액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걸 시가로 하기로 했으니까. 적격 합병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2,600원이 취득 원가인데 의제 배당 금액을 제로로 만드는 게 적격 합병이잖아요. 그럼 과세 이연 요건을 갖췄다면 요 금액도 2,600원으로 의제해 버리는 거죠. 장부가액. 특별히 현금 받은 게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물음 두 번째를 가보니까 나중에 양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3,875원을 받았대요. 즉 처분 하는데 3,875원 맞죠? 3875 이렇게 받았어요. 그때 처분이 이걸 계산하래요. 그럼 취득원가는 당초에 2,600원이었다가 의제배당 금액이 과세가 됐잖아요. 900원이. 이해하셨죠? 그러면 3,500원이 새로운 취득원가가 될 것이고 처분이익은 375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적격합병이었다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게 없으니까 그 취득원가는 2,600원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1,275원. 이게 주식의 처분 이익이 될 겁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두 번째 예제를 가보겠습니다. 8-3번.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주제이고요. 이번에는 흡수는 별표 치시고 이게 1차에 많이 나오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흡수는 소멸을 X1년 3월 4일 흡수합병했는데 다음 자료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주식의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소멸이 없어진 거고 자, 의제배당 금액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는 두 합병 전에 즉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00주를 취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10,000주가 있었고 그리고 주당 지금 얼마냐면 10,000원이에요.
그러면 1억 원이 총 취득 가액이 될 겁니다. 자, 투자는 흡수의 주식 12,000주를 받았어요. 나에게 주식이 있었는데 소멸되는 주식은 몇 주고 10,000주인데 지금 합병 대가를 받은 게 있겠죠. 합병 대가로 받은 건 12,000주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새로 받은 주식은 12,000주다. 자, 그리고 주당 시가는 2만 원이에요. 그래서 시가는 2만 원짜리. 그리고 동시에 지금 따로 현금 받은 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첫 번째는. 근데 밑에 물음에 있습니다. 물음 케이스 1번. 자, 투자가 소멸의 주식 한 주당 얼마도 교부했어요? 8,000원의 교부금도 준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나머지 적격 합병 요건은 모두 갖췄는데 지금 80% 룰이 있잖아요. 전체 합병 대가 중 80% 이상이 주식이어야 한다는 룰이 있으니까 그것을 만족하였는지 봐야 되겠다는 거죠. 일단 교부금이 첫 번째 케이스가 주당 8,000원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합병 대가를 다시 계산해 보면 교부금이 8,000원인 경우는 이렇게 계산이 되죠. 12,000주를 받았고 주당 2만 원. 그리고 교부금은 소멸되는 주식이 10,000주인 거예요. 새로 받은 주식은 12,000주지만 소멸되는 주식 한 주당 교부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10,000주 곱하기 8,000원이 돼요. 자, 여기서 궁금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얘는 시가인데요. 우리가 적격인지 비적격인지 알기 전에는 합병 대가를 시가로 할지 장부가액으로 할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반드시 시가로 한다. 라는 점을 우선 기억하세요. 즉 전체 대가 중 80% 이상이 주식인지 아니면 80%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항상 시가를 놓고 판단한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합병 대가가 토탈리 얼마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3억 2천입니다. 2억 4천에 8천을 더하니까 80%를 초과했는지 이상인지 여부는 총 합병 대가가 3억 2천이잖아요. 그 중에서 주식으로 받은 대가가 이거죠. 주식에 해당 분이 2억 4천입니다. 3억 2천 분의 2억 4천. 이것이 80% 이상이라면 적격 합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얼핏 봐도 80%가 안 될 것 같네. 75%래네요. 그래서 요 금액이 75%입니다. 그래서 80%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적격 합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비적격 합병이 되면 다시 합병 대가는 뭐로 계산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가로 계산하더라. 토탈리 합병 대가는 3억 2천이 되고요. 그 취득 원가가 1억이었기 때문에 의제 배당 금액은 3억 2천에서 1억을 차감한 2억 2천이 의제 배당 금액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합병 교부금 6,000원을 수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6,000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전체 합병 대가로 우리가 80%를 판단할 때 시가를 놓고 보면 2억 4천 더하기 6천이니까 3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탈 3억 원 중에 주식의 가치가 2억 4천이죠? 전체 합병 대가 중에 주식으로 교부받은 비율이 80% 이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적격 합병이 되는 거예요. 자, 적격 합병이 된다면 의제 배당 금액을 계산할 때 주식의 가액은
당초 장부가액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주가가 떨어졌다라면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주가는 오히려 더 많이 받으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일은 없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합병 대가는 요 취득가액, 주식은 주식대로. 대신 실현된 금액 중에 하나인 현금은 과세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억 더하기 교부금으로 받은, 즉 여기에 금액이 1억이 된다는 거죠. 합병 대가로. 그리고 여기 6천만 원을 더하면 1억 6천만 원의 합병 대가가 되고, 취득원가는 1억이니까 차액인 6천만 원만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현금만 과세되는 거죠. 적격 합병에선 현금만 과세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제배당 6천만 원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자, 이제 8-4번 가보겠습니다. 8-3번, 4번이 이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걸 봅니다. 자, 보면 이번 문제는 7월 4일 흡수합병을 했는데 다음 자료를 토대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역시 취득원가는 만주 곱하기 주당 만원 1억 원입니다. 투자는 흡수의 주식 12,000주, 그리고 주당 8,000원, 2,400만 원의 교부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아예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충족한 경우로 나눠서 계산해 보라는 거죠. 첫 번째 비적격 합병일 때를 보면, 우리가 의제배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합병 대가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서 취득가액, 세무상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장부가액들을 빼면 그것이 의제배당 금액이 될 거예요. 비적격 합병은 따질 것 없이 전부 다 시가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면 새로 받은 주식이 지금 12,000주고 합병 대가는, 그리고 무조건 시가잖아요. 8,000원이 될 거고, 거기에 더해야 되겠죠. 합병 교부금을. 교부금으로 받은 게 2,400만 원.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합병 대가가 얼마냐면 9,600만 원입니다. 아, 요게 9,600이구나. 9,600에 2,400을 더하니까 1억 2천이죠. 1억 2천.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네. 1억 2천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아까 1억 원이었었죠. 의제배당 금액은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의제배당이다. 자, 두 번째 적격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격 합병에서는 자, 교부금은 그대로 과세가 되는 거고, 자, 문제가 주식의 가액인데 새로 받은 주식의 시가 합계가 9,600만 원이죠. 근데 기존 장부가액이 얼마였습니까? 1억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은 9,600만 원과 1억 원 중 원래는 장부가액 1억 원을 쓰는 거지만 이 경우엔 시가가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적격과 마찬가지로 9,600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와 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을 쓴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시가와 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 그럼 여기 똑같아요. 1억 2천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 여기도 1억 원 그대로 들어오고 2천만 원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격 합병 중에서 시가가 더 떨어지면 합병 교부금으로 받은 2,400을 무조건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부금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 과세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차 때도 고생하고 좀 어려운 거 하나를, 우리 어제 나눠드린 유인물 있잖아요. 그 유인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합 주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텐데요. 유물에서 세무회계 엔딩 310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포합 주식의 정의 같은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 포합 주식이라는 건 합병 등기일 이전에 합병 법인이 취득한 피합병 법인 주식을 포합 주식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상황을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포합 주식이라는 건요, 합병 등기일 전에 누가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합병 법인이 있고 이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 을, 병 이렇게 주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갑 거를 취득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주주 중에 갑은 현금 받아서 떠난 거죠. 그렇죠? 갑은 현금 받아서 아웃된 거예요. 그리고 을, 병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합병 등기일 전에 포합 주식이 생겼다는 얘기는 합병 법인이 갑을 쫓아내고 자기가 여기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나서 언제 합병 등기를 하면 을과 병에게는 새로운 주식을 주죠. 합병 법인의 주식을 줘요. 그렇지만 갑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죠. 왜? 이미 얘는 떠났잖아. 합병 법인이 주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피합병 법인이 B고 여기가 A라고 하면 주주는 이제 갑에서 A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때 주주는 A, 을, 병 이렇게 되겠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A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잖아. 이해하셨어요? 을, 병에게는 주잖아. 그러면 우리 어제 배웠었잖아요. A한테는 안 줘도 합병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해서 합병 대가를 산정하기로 했었잖아.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80% 따져볼 때, 적격 합병인지를 따져볼 때 전체 대가 중 주식의 가액이 80% 이상이면 되죠. 근데 전체로 이렇게 다 줬는데 A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주식을 안 줬다라고 볼 수도 있고 주식을 준 것처럼 봐도 주식을 준 것처럼 지금 보는 거잖아. 근데 실질을 보면 합병 등기 직전에 80%가 안 될 것 같아. 갑이 뻗팅기고 있어. 그럼 합병하는 날 갑에게 돈을 줘야 되겠지. 그럼 갑에게 돈을 주면 이 비율이 현금 비율이 올라가고 주식 비율은 떨어질 거 아니야. 교부 비율 중에. 전체 중에서. 지금 숫자로 넣어서 이해. 30, 20, 50이야. 이해하셨어?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주면 100% 다 주식으로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여기 있었다면 갑에게 현금을 준다면 전체 대가 중에 지금 30%가 현금으로 나가는 거잖아. 주식의 배분 비율이 70%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격 합병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것 같으면 회사들은 직전에 어떻게 해버리면 돼? 얘 거 그냥 돈 주고 내보내면 되잖아. 지금 이해하셨어요? 갑을 돈 주고 내보내고 자기들이 들어와 있으면 바로 합병해버리면 주식의 교부 비율이 80%를 초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걸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부는. 그래서 이 경우에 합병 등기일 전 세법에서 생각하는 단기라는 건 2년이란 말이야, 보통.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이 있다면 무엇을 준 것처럼 가정해버립니까? 현금을 준 것처럼 가정하고 80% 룰을 계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다만 갑이 자 보세요. 지금 이 합병 법인이 갑을 뭐 누구 걸 취득했을 거 아니야. 이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 1장이라는 얘기예요. 지배주주.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2년 이내 취득한 모든 주식을 현금으로 교부한 것처럼 가정하시고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지배주주가 아니라면
회계학에서 얘기하는 현저한 이익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전체 대가 중에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뭐로 보겠다? 현금 교부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집행기준 사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사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합병법인이 있고 피합병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합병법인이 주식을 기타 주주들한테 100을 주고 시가로, 그리고 주식 50은 합병법인에게 스스로 발급을 한 거예요. 즉 합병법인한테 주식을 교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교부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A법인이 들어왔잖아. 얘한테 주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합병할 때 포합 주식에 대해서. 근데 줄 수도 있잖아. 근데 주면 얘네들은 주지 않지. 우리 다 주식 줬잖아요. 닥치라 이거야. 아니라 이거지. 주식 줬어도 먼저 현금 준 게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조세 회피 행위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주식 줘도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해가 돼요? 잘 안 돼 이게?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 씨발 외워. 아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줬잖아. 얘가 주주 명부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합병법인이 얘를 돈 주고 내보내는 거야. 여기로 쏙 들어왔잖아. A, 을, 병이 있잖아. 그럼 합병 등기날 이렇게 왔어. 그러면 A가 원래는 포합 주식인 거잖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포합 주식에 대해서 신주를 발급할 수도 있고 배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렇지만 신주를 배정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주식 줬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거 아니야. 이건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줬어도 뭐를 준 것처럼 현금 준 것처럼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계산하는 방식이 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자, 가보면 그래서 주식으로 기타 주주 을병에게 100을 줬고 시가로 보면 그 다음에 합병법인에게 50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기 취득 주식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안에 보니까 주식 50 시가 밑에 합병 등기 일로부터 2년 이내 단기 취득한 건 30이고 2년 전 취득한 주식은 20이라 이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즉 2년 이내는 저 50 중에 얘한테 50이 갔단 말이에요. 50이 갔는데 2년 이내 취득한 게 30이고 2년 이전에 취득한 건 20이에요. 이 20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겠다는 거야. 이 30만 현금 준 거로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토탈리 나간 게 얼마야? 토탈리 150이 합병 대가로 나간 거죠. 그 중에서 현금이 얼마 나갔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가 다 주식이니까. 그러면 분모를 150으로 하고 합병 대가. 분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150 중에 2년 이내 취득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걔만 빼면 되겠지. 걔만 현금이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2년 이내 포합 주식이 30이 있더라 이거죠. 그럼 분자가 120이 되니까 토탈리 80% 이상의 주식이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격 합병 요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쫓아오시겠죠? 이건 전제가 뭐냐면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를 현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가보면 지배주주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지배주주가 아니면. 2차 시험에 지금 이거 다 나온 거라서 하는 거예요. 1차만 보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20% 룰이 적용돼요. 그래서 위에 표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합병법인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있죠. 그 케이스는 합병 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주식 중 지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합병 교부금으로 간주한다. 돈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다. 거기 2번을 한번 잠깐 볼게요.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 주식 교부 비율. 자, 토탈 150이 나갔는데, 자,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토탈 150 중에 몇 프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교부금을 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 토탈 150에 20%면 30이잖아요. 30. 그러면 2년 내 취득한 주식이 30 이상이면 30을 초과하면 그 30을 초과하는 금액만 돈으로 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실제는 지금 합병 등기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주식이 30이잖아요. 30. 그러면 초과하는 금액은 없죠. 그래서 전부 다 주식으로 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40이라면 얼마가 되겠어? 40이라면. 2년 이내 취득한 주식이 40이라면 분자값은 얼마가 되겠어? 우리 분자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150 빼기 얼마면 돼? 10 하면 되죠. 그러면 140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80%는 넘는 거죠. 우리 앞에 여학생이 이해했으면 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면 정확히 이해하는 건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례는 뭐냐면 별게 아니라 자, 해보세요.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양도가액을 계산할 때 포합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했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 보니까 아까 그림하고 다 똑같은데 한 단어만 앞에 있어. 아까 그림에서는 주식 50 그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부 간주 주식 50 이렇게 있는 거죠. 즉 실제로 분배,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교부 간주한다. 라는 사실만 똑같고 나머지는 금액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교부 간주로 올라오더라. 그래서 밑에는 실제 주식을 준 게 100이지만 교부 간주 50까지 잡히면 150을 준 것으로 취급하고 이제 출발하면 되겠죠. 이게 2차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시험에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20년 동안 나온 적은 없어. 하지만 이 포합 주식의 용어 정도와 개념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2차 시험엔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교재 509페이지 가보면 이제 반가로 2번이 있어요. 합병 차익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 배당이 있어요. 옆에다 2차라고 써놓으세요. 이거 1차 때 공부해봐야 서로 마음만 상하고 2차 때도 나는 개인적으로 유예생만 공부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차생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작년에도 뭐죠? 무료 공개 강의로 이거 합병하면서 요것도 했었거든요. 요걸 1시간 정도 했었거든요. 서로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 나도 최선을 다해도 여러분이 합병이라는 제도를 모르고 자본전입, 무상주 자본전입도 기억이 안 나고 지금 합병도 모르고 사실 합병에서 합병 차익이 뭔지는 상법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고 나 혼자 막 열심히 해봐야 서로 마음만 상하더라. 2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쭉쭉쭉쭉 넘겨서 이제 514페이지부터 시작을 다시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합병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합병법인의 과세체계, 피합병법인의 과세체계, 피합병법인 주주의 과세체계에 대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합병법인은 이제 피합병법인부터 출발하면 피합병법인은 장부가액을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 그 차이를 양도손익으로 해서 과세를 했던 것이고 합병법인은 합병 대가를 지급한 것과 순자산 공정가치로 시가를 승계했었잖아요. 그 둘의 차익을 매수 차익 혹은 매수 차손으로 과세했었던 거죠. 양도손익은 즉시 과세하지만 매수 차익이나 매수 차손은 5년에 걸쳐 입금 또는 손금 산입한다는 사실까지 배웠었던 거고 의제배당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취득 원가와 합병 대가로 받은 것의 차이에 대해서 과세했었던 거고 이때 주식의 비적격인 경우는 시가로 하면 될 거고 적격인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교부금이 끼어 있으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떨어진 경우에는 시가로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배운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적격합병이 됐으면 과세 이연을 할 텐데 과세 이연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적격합병의 요건을 계속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후 관리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이때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게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고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1차 시험에. 그래서 사후 관리는 합병법인이 합병 등기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즉 2021년 2월에 합병했으면 그 2년이라는 건 2022년 1월 1일부터 2년을 얘기하는 거지 2021년 2월 합병 등기일부터 2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년 또는 3년 이내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이제 과세 이연을 중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과세 이연 중단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과세 이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게 있었던 거잖아요. 일단은 느낌을 아시는 게 중요하니까. 장부가액에서 출발해서 공정가액으로 가는데 그렇잖아요. 합병 대가가 중간에 있었고 과세 이연이 되면 연마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이 과세 이연된 거죠. 기억나죠? 그리고 요거 매수 차익도 과세 이연이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랬다가 중단 사유가 생겨. 중단. 이것도 약간 2차형이긴 해. 그러면 다 과세하면 되죠? 근데 다 과세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요 둘의 차이를 사실 어디에다 묶어놨었던 거야? 적격합병이면. 다 과세 안 하는 대신에 뭐로 했었던 거야? 자산 조정 개정을 했었던 거죠. 즉 장부에는 공정가치로 계상되어 있지만 손금 산입을 했었잖아. 어디까지 쭉 끌고 다시 내려간 거야. 여기 장부가액까지 쭉 끌고 내려간 거잖아. 그래서 공정가치 시가승계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산조정 개정해서 송금산이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과세 이연시킨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 자산조정 개정에 있는 해당 자산이 처분되면 그때 입금 산입하면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산조정 개정이 토지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토지를 처분하기 전까지 이걸 정리할 필요가 없어. 그건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토지를 처분하면 회사는 장부가액이 시가로 돼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가가 200이야. 처분가액이 300이야. 그럼 회계처리상은 100을 입금 잡을 거 아니야. 하지만 세법은 취득원가를 뭐로 승계했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만약에 50이다. 라고 하면 세법상 처분이익은 얼마가 돼야 돼? 25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회계상은 100만 처분이익 잡혔으니까 둘의 차익인 150을 입금 산입하면 되는데 그 150은 자산조정 개정에 지금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조정 개정을 없애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산조정 개정이라는 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각 계정별로 있는데 한 줄로 그냥 R집처럼 갖다 넣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야. 쫓아오시겠죠? 근데 이렇게 처분하기 전에 적격합병의 사유가 소멸한 거예요. 그러면 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정리를 하면 얘를 다시 입금 산입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송금 산입. 입금 산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얘는 원래 누구의 세금이었는데 피합병법인의 세금이었는데 누가 승계한 거야? 합병법인이 승계한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걔 입금 불산입하고 우리 입금 산입에서 승계한 다음에 다시 송금 산입 친 거잖아.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피합병법인이 원래 입금 산입인데 입금 불산입을 치고 그걸 바로 합병법인이 입금 산입을 친 다음에 다시 송금으로 쳐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걔 입금 불산입 다시 우리 입금 산입 다시 돌아온 거라고. 그러면 요 부분은 그냥 얘기할 거 없이 다 입금 산입 해버리면 되겠지. 얘도 입금 산입 하려고 보니까 엄마 한 가지 문제가 있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What if죠. What if. 토익했을 거 아니야. 만약 그래 하였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만약 이것이 원래부터 비적격 합병이었더라도 이게 다 한꺼번에 과세되진 않았지. 매수 차익에 대해선 5년간 2월하여 과세했잖아. 그죠? 그러면 이 금액 중에서 지금 사후 관리 기간에 딱 걸렸어. 예를 들어서 요 금액이 500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2년 지나서 딱 걸린 거야. 그럼 2년치만 입금 산입하는 건 좋아. 하지만 3년치는 앞으로 비적격 합병이라도 나눠서 입금 산입을 했으니 3년치는 빼고 요 부분만 입금 산입하면 되겠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요게 2차에 나올 만한 주제 한 번도 나온 적도 없어 사실은. 개념은 이렇다 이거야. 개념은. 이해하시겠죠? 사후관리의 개념은 이렇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자산조정 개정 계상 방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기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